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우리 예고했던 바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문제는 즉시강제 문제입니다. 즉시강제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가 전부 다 넣어놨거든요. 이 문제로 이제 즉시강제를 총정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즉시강제는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조심하세요. 행정청이 첫 번째가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럴 때만 즉시강제 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법에는 행정기본법에는 이런 경우에 즉시강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두 번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성질상 의무 이행을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조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즉시강제는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경우에 즉시강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즉시강제는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나. 두 번째는요, 성질상 의무 이행을 미리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뭐한 경우?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즉시강제 할 수 있는 경우예요. 따라서 이 경우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빠져있기 때문에 X.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즉시강제, 여러분,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죠. 그럼 여러분들,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은 강제 집행과 똑같아요. 강제 집행이든 즉시강제든 권력적 사실행위야. 다른 말로 한다면 상대방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 행사하는 건 똑같아. 강제 집행이든 즉시강제든. 그런데 차이는 강제 집행은 어떨 때 하는 겁니까?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사람이 의무 이행 안 하니까 들어가는 거고, 즉시강제는 아까 봤다시피 의무 이행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긴급할 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는 맞는데 뒷부분 반드시 선행 의무 및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들, 선행 의무 및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건 뭡니까? 강제 집행만 그렇습니다. 됐죠? 잘못됐어.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즉시강제의 경우에 영장이 필요한가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 걸린 사람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게 즉시강제 아닙니까? 그러면 즉시강제를 당한 사람은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밖에 나갈 수가 없죠. 한마디로 신체의 자유가 침해돼. 따라서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즉시강제는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영장 필요설도 있고 영장 불효설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뭐예요? 그리고 다설이 절충설이잖아. 절충설은 원칙적으로는 즉시강제도 영장주의 필요, 예외 불효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설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슨 설이다? 절충설이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즉시강제는 여러분들 볼게요.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 둘 중에 어떤 게 당하는 사람한테 더 큰 피해 줍니까? 즉시강제가. 그러니까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 중에 행정강제 중에는 강제 집행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근데 즉시강제는 어쨌든 강제이기 때문에 즉시강제 하려면 법의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경찰만으로 한 적이면 우리 경찰만에서는 즉시강제 일반법이 무슨 법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습니다. 우리 경찰만의 일반법은. 따라서 맞는 지문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흡.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요. 적법할 때 돈 물어주는 제도가 손해배상, 손실보상이고 위법할 때 돈을 물어주는 제도가 손해배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법이라고 돼 있네? 위법인데 손실보상이다.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이게 적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보세요. 적법한 즉시강제에 의해서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죠. 그리고 이 손실보상은 우리 배웠던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앞에를 적법으로 고쳐야 됩니다. 됐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즉시강제는요, 아까 얘기했죠? 강제집행과 비슷하게 권력적 사실행위야. 근데 우리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처분이라는 건, 우리가 처분성이 있다는 건 이거를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걸 말하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 법조문이 쓰고 있는 말이고, 이거는 누가 쓰고 있는 말이다? 학자들이 쓰고 있는 학문상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고 행정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똑같다는 설이 무슨 설? 이론설이고 다르다는 설이 이원설인데 우리의 다수의 입장은 무슨 설? 이원설이잖아. 이원설이다 보니까 처분이 행정행위보다는 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처분인데 행정행위 말고도 처분에 들어가는 뭔가 알파가 있겠지, 그죠?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바로 뭐예요? 알파가 뭘 말합니까? 이게 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한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니야. 여러분 행정행위는 법률행위거든요. 근데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는 아닌데 얘는 뭐에는 들어가? 처분에 들어가.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도 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문제는 권력적 사실이 생각해 봅시다. 전염병 걸린 오리나 닭을 폐사시켜버리는 게 즉시강제의 하나거든요. 근데 그걸 폐사시켜버리는 닭이나 오리를 묻어버리는 게 오래 걸립니까? 단시간에 끝납니까? 단시간에 끝나. 그럼 단시간에 끝나가지고 이미 오리나 닭은 다 묻어가지고 죽었죠. 그거를 취소한다고 해서 오리나 닭이 되살아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결론은요, 권력적 사실행위도 처분에 들어가서 소송의 대상은 된다. 하지만 대상은 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단시간에 끝난다. 단시간에 끝난다. 이미 끝났다면 소송 가자면 쓸데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없다? 소의 이익이 없다. 그 얘기. 그래서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하는 거 맞아. 하지만 오래 걸린다. 성질상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단시간 내에 종료돼가지고 취소할 이익이 있어 없어? 없어.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소익이 없어가지고 즉시강제는 이 행정소송으로 가서 구제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타당한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미리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이 없을 경우뿐만 아니고 성질상 의무를 미리 명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X.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건 강제집행이고 즉시강제는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니까 X. 그리고 여기 필요선이 아니고 무슨 설이다? 절충설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위법이 아니고 적법이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4개가 지금 잘못됐고 2개가 맞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요. 이거 말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행정벌 있죠.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고, 그리고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아시죠? 그죠? 그 법이 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남은 하루 좀 뜻있게 알차게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